스타트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쪽도 그런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자금도 자금이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마이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런 전시, 컨벤션, 이벤트 비즈니스가 가진 레가시적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속성들이 기존의 젊은 사람들의 속성하고 약간 어긋나 있나?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생적으로 그걸 다 해결을 해낸다 자체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은 투자로 어쨌든 빨리 린하게 움직여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물을 사업 모델화 시켜서 다시 또 재투자를 받아서 확장하고 하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자금 쪽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판로를 뚫어서 런웨이를 조금 더 길게 하던 아니면 자기 모델을 빨리 조정해 가지고 세상에 내놓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쪽이랑도 아마 그런 고민들은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이스 비즈니스가 전시 컨벤션 이벤트 비즈니스가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엄청난 혹한기를 저희는 보냈거든요. 네. 뭐 상상도 못할 혹한기를 보냈거든요. 한 2년 넘게. 근데 그동안 꽤 많은 그 혹한기를 보내는 동안 저희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에서 똑같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오프의 경험을 온으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구축이 해서 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의 본질은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는 건 당연히 본질이지만 본질은 사실은 연결 그리고 연결로 인해 생긴 데이터들 그리고 연결로 인해 생긴 데이터와 그로 인해서 축적되는 컨텐츠들 이런 게 저희 쪽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자 본질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매출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사업 모델의 확장으로 연결시키거나 라는 게 고민이 되는데 네. 그거는 오히려 스타트업 씬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영역의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뭐 스타트업의 사실 본질 자체도 기존의 레거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보자 아니면 기존과 같은 문제의식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좀 더 기술적이거나 좀 더 사회 가치 지향적인 뭐 이런 좀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레거시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어느 산업군이건 네네. 같은 공감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이런 거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도 좀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온라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단순히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근데 대세가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꿀 순 없잖아요. 이걸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럼요. 방향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차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언제여도 근데 더 앞서서 먼저 그걸 이뤄내신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존의 레거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좀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그런 혁신성과 솔루션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희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가시 비즈니스를 오래 하던 클래식한 사업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사업 모델이긴 하거든요. 저희 사업 모델 영역이 만나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만남으로서 생기는 굉장히 진한 네트워크들과 그거로 인한 사업 모델들과 이런 것들도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텐접을 하잖아요. 일단 손에 잡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그 본능하고는 이게 굉장히 연결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쪽도 오랫동안 이 사업 모델을 영위하다 보니까 방향을 트위스트해서 고민한 적은 별로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억지로 한번 트위스트가 돼 봤는데
야, 이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에서의 기운이 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마이스 비즈니스에 대한 용어가 네. 모르셨을 정도로 네. 본인이 산업의 부지부식간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의 소통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산업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저도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스타트업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맞아요. 뭔가를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은 되게 같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종 간의 어떤 교류를 어떻게 네네. 촉진하느냐, 네네. 어떤 상태에서 만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한 가지 나도 그랬지 막 싶었던 게 저희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 계속 저희 회사 사진을 띄워놓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오프라인 컨퍼런스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네. 온라인으로 했던 컨퍼런스예요. 저 파이어사이드 챗은 네, 파이어사이드. 그래서 이 양쪽이 되게 다른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이 다음 장이 저희는 결국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는 그 집단에 있지만 네네. 결국 우리도 이 연결의 본질은 오프라인에서 좀 더 끈끈하겠다라는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커뮤니티로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강점이 있다 하는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에는 그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전환해주는 그런 도입에 네.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벤트 앱을 만든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앱을 만든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 오프라인에 오는 관람객 수를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업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 비즈니스 매칭을 이어주는 그런 맵이라거나 아니면 그 마이스라는 영역 산업과 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파트너사들 여러 거래처들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업무 툴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작게 보면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서 네. 좀 더 큰 임팩트와 효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네,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넘버를 체킹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초창기 결합은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서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비즈니스가 굉장히 횡적으로 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타임리 센시티브한 데이트만 딱 두고 길게 가서 그 행사가 딱 하는 게 저희가 핵심 비즈니스 영역이다 보니까 이 긴 시간 리드 타임 동안에도 뭘 하긴 해야 되고 또 행사를 하고 나면 숱하게 많은 비즈니스에 연결된 데이터들을 갖게 되고 또 그거에 맞는 컨텐츠들을 또 막 양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시회나 이벤트나 컨퍼런스로 소멸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다음 단계의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너무 횡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다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스타트업 씬에서 들어와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의 횡적 구조인데, 이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시작점은 있겠지만, 끝은 이제 어떻게 가지를 뻗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횡적 구조에서 어떤 끝 지점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 계속 열어둬서 뭔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스타트업의 어떤 DNA라고 생각하면 좀 빠르게 도전하고 진짜 린하게 시도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험들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크고 작은 영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시간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려면 일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 효율을 높였을 때 또 고객이나 소비자의 효익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DNA가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디폴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만약에 이런 횡적 구조에 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 횡적 구조를 좀 단축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얹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이스 업계에서 바라보기에도 이거를 우리가 영역을 혹시나 침범당하거나 이런 베이스가 아니라 요 섹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을 잘 코디네이션을 하고, 사실 마이스업에 계신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라고 하면 길게 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뭐. 근데 그렇게 볼 때 요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라는 것들을 이제는 협력이 아니면 함께 헤엄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얘기들만 계속하면 서로 스타트업 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서로 니즈에 대해서 막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업계랑이나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도 뭐 기존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 레거시라고 하는 기존 산업의 영역에 계신 분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네네.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뭐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낸다거나 이런 일들에는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코스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협업과 만남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이스도 사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이해를 해가는 과정인데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너무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 안에 저희가 한 발짝씩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으면 이런 마이스라는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는 정말 그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아도 참여만 해도 굉장히 비즈니스적 성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더 많이 교류하고 축적해서 이 좀 양쪽 영역이 연결을 도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이스 쪽에서 바라볼 때는 스타트업에서 저런 뭔가 그 사업 모델이 나왔어, 내지는 저런 무슨 그 앱이 나왔어, 소프트웨어가 나왔어. 근데 우리랑 약간 좀 안 맞는데? 이런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 쪽에서도 보면 저런 전시회나 컨벤션이 있지. 근데 저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사업 모델이 여기 저게 딱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어플리커블하게 약간씩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통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소통 체계를 만들던 어떤 소통의 맥을 한번 혀를 뚫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끼리는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혀를 뚫어야 되는 역할들을 스타트업 포럼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만 하고, 그래서 이걸 잘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연하게는 드네요. 막연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업종 간 오픈 이노베이션, 업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업계 모든 업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이스 쪽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첫날 첫 번째 그 그나물의 땀밥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코엑스라는 우리 마이스 업계 대기업이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번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거였고, 마이스 업이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한 영역이기도 한데 그 영역의 사람들의 니즈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한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스타트업 씬에도 그런 니즈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스를 되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진짜 산업으로 인지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게 뭐 장치업이 될 수도 있고 물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하나하나의 다 컨텐츠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도 어떤 어느 영역의 시장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나 저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해결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그 사례 중에는 저희 스타트업이
많은 박람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막 부스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 그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비용적인 고민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그 라이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이 만약에 네네. 전시 박람회 나갈 때 네. 이제 이런 거 써보시면 네. 가격적인 효용을 뭐 이렇게 좀 좀 효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본 것 같고요. 근데 다양한 접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뭐 자신의 사업 모델을 만들었을 때 꼭 온라인으로만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마이스 비즈니스에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네. 전시회도 참여하시고 또 본인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피칭도 참여하시고 데모데이도 참여하시고 또 컨퍼런스도 참여하시고 근데 그 영역이 전부 다 마이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참여로 인해서 해결하고 싶은 영역도 있을 거고 내지는 내가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 주체 주관하는 저희가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거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협력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쪽에 스타트업 씬에서 마이스 영역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모르실 분. 네. 그렇죠. 네. 모르실 분. 간혹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네. 그런 정말 데이터나 네트워크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이스 관련한 일들도 어떤 박람회도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집결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실제 들어보고 뭐 여기에 오는 참관객들이나 뭐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사들이 온다거나 스타트업이나 뭐 대기업 이런 많은 그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얽히는데 와 이게 엄청난 시장이구나 이런 걸 저는 좀 깨닫게 됐고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읽어서 네. 여기서 비즈니스를 발견해 보라라고 하는 네, 그런 전달을 좀 해보고 싶다. 네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교수님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이 영역은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빨리 캐치하고 알면 같이 이렇게 콜라보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도 마이스업도 조금 오픈을 해서 이런 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트위스트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이 협단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큰 협단체 실장님이시니까 한번 역할을 어쨌든 뭐 계속 관계를 가져가면서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마이스 영역이라고 산업이라고 하면 요새는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 디지털 혁신 아니면 뭐 ESG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거가 꼭 특정 그런 ESG 뭐 디지털 혁신이라는 키워드만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 같이 굉장히 클래식한 사업 모델들을 영위하는 것들을 어떻게 툭툭 쳐낼까. 그래서 당신들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많다. 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시장이 바짝 얼어있는 이 상황에서 내 사업 모델을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할 거고 네. 이런 테스트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근데 그 장도 함부로 막 열어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력한다면 스타트업 씬에서는 많은 니즈가 있겠죠. 그것도. 뭐 결국 내가 가진 서비스나 솔루션을 그 어떤 도입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비즈니스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퀄리티로 이제 도입을 해야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여기에 도입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별 참가사들의 그 효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상위의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저희는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참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실장님하고 말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서로 오픈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을 빨리 자주 많이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저희 산업이 굉장히 영역이 넓거든요. 전시 컨벤션 이벤트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디자인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물류도 들어가고요.
또 공간을 가진 업체 입장에서 보면 프롭테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사실은 다 들어가고 네. PR 광고 이쪽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영역들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왜냐하면 아직 이쪽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내 사업을 어떻게 적용하지에 대해서 갸우뚱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나서서 뭔가를 하긴 만들어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횡적 구조에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영역을 뭐 우리가 그 솔루션을 이제 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뭐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파트너십으로 이걸 내가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뭐 비즈니스 세일즈에서 도입을 하느냐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양쪽에 더 환경에 맞게끔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다양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냐는 아직은 다양성이 되게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논의들을 계속 얘기 나누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근데 그런 결합이 있는 영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전시 컨퍼런스에서 뭐 심플로라는 그런 서비스를 실제 뭐 컨퍼런스에서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참관객을 데이터로 측정하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다거나 이미 단편적으로는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조금 더 이제 더 다양성을 만들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약간의 이제 오퍼레이션 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타트업이랑 같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쪽 구조의 마지막에 오픈 엔딩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더 사업 모델을 더 확장할 거냐 양쪽이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공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뭐 컨텐츠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이렇게 가공하면 뭐 이런 플랫폼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라는 어떤 조언들도 가능할 것 같고 그걸 아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 않을까 스타트업 씬에서 그럼 그분들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이렇게 팔 수 있게 상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열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컨텐츠의 소싱도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좀 콜라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아예 같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그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례 대화 속에서 알게 됐던 여러 사례들처럼 뭐 글로벌로 이 브랜드를 뭐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타트업 씬이든 마이스 씬이든 둘 다 사실은 글로벌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한국 시장만 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쪽도 수년 전부터 해외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주체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해외랑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매개가 비슷하지 않을까, 목적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저는 이런 어떤 장을 여는 사람들, 그런 걸 실현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도 스타트업과 마이스가 같이 결합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이스의 영역에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저희 스타트업이 거기에 또 참여하는 구조로도 서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같이 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좀 연결과 협업이 필요하겠다. 언젠가는 마이스 산업에서 우리가 횡적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런 횡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업 모델이고요. 요런 게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스타트업 씬에서도 이 횡적 구조를 다 들어보고 요거는 내 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확장하는 오픈 엔딩도 요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헤엄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컴업이라는 행사를 이제 기획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획 대행을
5년? 네. 앞으로 5년인가요? 저희가 그 이제 컴업이라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행사를 지금 원래 2019년도에서부터 이제 컴업이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이걸 정부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좀 주도해서 진행을 해왔다가 작년 2022년 초에 이걸 이제 민간 공모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 공모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최소 3년 그리고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2년의 그 혜택을 받아서 네. 저희가 실제 그 민간 주도로 네,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코스포가 실제 이제 기획한 형태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고 그때 저희도 이제 처음 이제 이런 걸 온전히 다 같이 해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그 19년도로 돌아가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조력하는 형태였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운영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뭐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해서 세션을 기획하고 뭐 연사분들을 모시고 행사에 참여했지만 실제 처음 그 컨퍼런스 기획을 넘어서 네. 이 마이스라는 정말 텅 빈 행사장을 저희가 채워야 하고 막 공간 구성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저희 스스로 자력으로는 처음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도 경험을 좀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마이스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내부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현재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는 컴업 팀에만 한 1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이제 그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멤버들이 전통적인 마이스 산업의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컴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활동하던 하던 멤버들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분들은 그럼 마이스 백그라운드가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시각으로 편견 없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또 필요하신 분들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그런 강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행사를 가도 이렇게 막 똑같아 보이는 행사하면 맞아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민간 주도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했었을 때 어떤 더 장점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컴업을 준비하는 팀에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이게 민간 주도 특히 코스포가 할 때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게 어떤 형태의 좀 완성도나 멋스러움보다는 그러니까 막 화려한 무대 장치 뭐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규모가 있어 보이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이야기 그리고 생태계의 연결 이거를 저희가 좀 코어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멤버분들도 저희 코스포의 컴업 팀 동료들도 점점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공력이 생기시는군요. 네네. 경험을 통해서 쌓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교수님 만나서 얘기 나눈 것처럼 미리 좀 만나서 조언을 얻었으면 우리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저런 마이스 영역에 있던 어떤 저런 맥락은 도입해도 좋겠다. 도입해보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내지는 서스테인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와서 만나 뵙고 나니까 우리 사전 미팅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매개를 찾지 않으면 양쪽 다 산업이 자체적 혁신으로만 뭔가를 엎어버리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구나라는 거를 그 팬데믹과 엔데믹 상황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스업은 최근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고 계시는데 전시장에 뭐 최근에 코엑스에서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오셔서 저도 막 치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지방 전시장 등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복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스텝은 스타트업도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 빙하기까지 오신 거고 저희는
약간의 위기의식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면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잘 소통해서 변화를 서로 가져올 수 있고 서로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네.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그 예술가를 지원하겠다는 그 마음 그걸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신 채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한번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그냥 뭐 저희가 처음 만나고 또 두 번 이렇게 더 만나면서 계속 관통하는 얘기는 이게 서로가 다르지 않고 뭔가 우리가 더 한 발짝 나가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양쪽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또 시너지 낼 수 있는 협업의 기회들을 찾아보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 더 가져가 보자 하는 거에 저도 너무 막 뭔가 동의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뭐 시너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스타트업 관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혹한기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돌파할 다른 플랜 B는 이제 뭐 기업 간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하거나 기업 사이즈를 키우거나 이런 전략들을 이제 플랜 B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종산업 간의 뭐 협업과 교류는 저희로서는 너무 이렇게 뭐 낯선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해볼 수 있고 또 적극성을 가진 워낙 창업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마이스 산업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에 오픈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 그 문제인식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도전해보겠다는 창업가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피릿이 넘어오고 여기 레가시 갖고 있는 데이터나 컨텐츠들을 가져가서 테스트베드화 시키고 또 사업 모델화 시키는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전 미팅과 오늘 녹화를 통해서 아주 많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브릿지 역할, 양 가문의 브릿지 역할들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또 오늘 그 나물의 땀밥 인터뷰 프로젝트가 두 번째이긴 하지만 다음 세 번째 또 혹시 소개시켜 주실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하고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한번 스노우 샘플링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실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창업가 분들을 모셔보면 어떨까 해요. 네네네. 경험이 있는 창업가들. 이런 마이스에 뭐 참여했거나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를 거기서 한번 테스트해봤다거나 도입해봤다거나 하는 그런 창업가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연결고리의 그 서로의 니즈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사전 인터뷰 때도 이야기 나누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던 이제 창업가분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을 섭외해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한번 만나서 계속 얘기를 저희 채널이 이제 그래도 마이스 업계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저런 얘기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서로 접점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여기에 출연한다고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아는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업계에 계신 스타트업 씬에 계신 대표님이 네,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부산에 계신 이제 모 대표님이신데요. 잘 보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저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되게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가야겠네요. 이러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유명한 채널인지 몰랐는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파이팅해서 저희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양가문의 브릿지 역할을 잘해주시는 스타트업 포럼의 실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